그 국민의힘의 주축인 대구 경북은 어떤 선택을 할까 이 부분을 좀 얘기를 나눴으면 하는데 이 전에 이제 앞서 뭐 언급을 하셨지만 유승민 전 의원 얘기를 뭐 안 짚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지역에서는 이제 의미를 양가적으로 가지고 있죠.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는. 그런데 어떨까요? 대구 경북에서 유승민 의원에 대한 여지가 좀 혹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 유승민 의원처럼 외연의 중도 확장 그리고 대통령의 말을 일방적으로 따르지 않을 사람이 당에서 중요한 지분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당대표라면 훨씬 더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당대표가 대통령의 뜻과 의지만 반영하는 사람이 된다면 2024년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중도층으로부터 상당히 좀 버림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중도층을 끌어올 수 있고 민주당에서 가장 저 사람은 안 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한다. 그러면 누구냐? 결국에는 지금 후보군 중에서는 유승민 전 대표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대구 경북에서 워낙 배신자 프레임도 강하고 또한 윤석열 정권 출범할 때 본인이 좀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경선에서 졌으면 화끈하게 좀 밀어주고 노 교수님 늘 지적하셨던 네. 접점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 여러 가지 SNS 상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좀 집중해서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당히 반감을 갖고 있구나. 저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당과 대통령실 관계가 상당히 시끄럽고 갈등이 심해질 수 있어. 이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당원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대구 경북에 있는 유권자들의 분위기는 아유 그냥 윤석열 대통령 6개월 지금 막 같이 지났는데 좀 도와줘야지. 거기 계속 저기 발목 잡으면 어떡해. 그런 분위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승민 의원이 됐으면 좋겠지만 되기까지는 또 출마하기까지는 상당히 좀 여러 허들이 있다. 힘들 수도 있다.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제가 아까 장 소장께서 유승민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바로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어요. 지금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물론 뭐 이제 룰 얘기를 할 때 중요하게 나오겠지만 국민의힘 당원이라면 정말로 애정을 가지고 당원 생활을 해온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어떤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까요? 허구한 날 윤석열 비난하고 허구한 날 발목 잡고 허구한 날 그 쓴소리하는 쓴소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을 당대표로 하기 원할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쓴소리하게 할 때는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좋은 걸 얘기하잖아요. 양약이라고 하는 것은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결국은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유승민 대표의 전 의원의 행태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난이에요. 그냥 비난. 밑도 끝도 없는 비난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걸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윤석열과 대척점에 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뭐 정말 한 번도 비난하지 않아요. 민주당을 한 번도 비난하지 않고 나오면 하는 발언이 방송에 나오면 하는 발언이 윤석열 비난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을 도와서 함께 여당을 이끌어가야 할 당대표가 되길 정말 당원들이 바라나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룰 얘기도 굳이 뭐 이렇게 윤승민 배제하기 위해서 한다 그렇게 치사하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해도 저는 유승민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유승민 대표, 저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 유승민 대표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있었어요. 정말 경선에 떨어졌을 때 마음에 안 들지만 흔쾌히 돕겠다 했으면 벌써 당원들이 너희 죄를 사하노라 하고 이미 다 유승민 대표는 마음을 돌았었을 거예요. 지금 째째하다고 하지만 째째한 게 바로 유승민 대표가 하는 그런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정말 당대표 나오실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본인 뭐 아직은 모르겠지만 여론조사가 워낙 자꾸 나오면 좋게 나오면 누구나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시고 싶다면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서 당을 개혁해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길 저는 당대표로서 하겠습니다라고 해야지 계속 나와서 지금 하는 얘기가 윤석열 비난밖에 없다면 저는 당원들도 선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에서 기회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럼요. 예. 저는 뭐 유승민 전 의원이 싫으면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무슨 뭐 예를 들어 정치적인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흐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최근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뭐 지금 현 대통령을 도와서 나도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역량들을 키워나가게 되면 미래에 뭔가를 도모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본인 스스로가 인정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TK는 보수 대통령에 대한 나름대로의 충성심, 지지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상수는 윤심일 거라는 판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건 나경원 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좀 나경원 의원이 좀 높게 나오고 중도 보수층 같은 경우는 유승민 의원이 좀 높게 나오는 양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런 흐름도 윤심이 어떤 방향으로 쏠리게 되면 전 TK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직 시작도 안 된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여론조사는 그냥 여론조사일 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저 그렇다면 왜 유승민 전 의원이 저렇게 행동을 할까? 말씀하신 것처럼 뻔히 보이는 앞의 상황이라면 저렇게 안 해도 되는 왜 저렇게 할까? 저는 오히려 유승민 전 의원이 좀 멀게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국면을 보게 되면 국정 지지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0%에서 40% 초반, 뭐 그러니까 30%대라고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저는 적어도 반윤 내부에서 나름대로 올곧은 얘기를 민심을 반영하는 얘기를 하면서 반윤의 세력화 조직화를 해나가는 것 자체가 전당대회를 나오건 안 나오건 아니 전당대회 나와서 떨어지건 안 나오건 상관없이 저는 다음 2027년도로 가는 과정에서 그런 진영들을 확보하는 게 유승민 전 의원에게는 그것이 더 옳은 판단, 또 본인 입장에서는 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건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건 뭐 유승민 전 의원의 정치적인 본인의 판단인 거죠. 중장기적인 행보에 대한. 하지만 가장 큰 상수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마음,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때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의 입지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유승민 전 의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구 경북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윤석열 대통령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을까? 누가 윤심의 마음에 드는 사람일까? 이거보다는요. 2024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당의 얼굴은 누굴까? 그래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제대로 도울 수가 있겠지. 우리가 2024년 총선을 지면은 윤석열 정권은 식물 정권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총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은 사람은 누굴까? 그러한 정무적인 전략적인 판단을 대구 경북에 계시는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시지 않을까요? 예. 이것도 예. 반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그런데요. 예. 저는 그것도 허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유승민 대표가 뭐 인기가 높다고 하는 게 민주당 뭐 후보 지지자들이 뭐 두려워한다고 그것도 굉장히 허상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유승민을 좋아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선거에 나왔을 때 절대로 유승민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너무나 뻔한 얘기고 이거는 유승민 대표가 됐다고 해서 그럼 중도층이 그럼 예를 들어서 그 국민의힘 후보들을 그 지지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가서 중요한 것은 뭐냐? 후보들의 경쟁, 각 후보들 얼마나 좋은 후보들을 공천하냐 하는 것이고 그때에서 대표가 누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인기도입니다. 그 당시에 예, 총선 시기에, 앞두고 예. 그럼요.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가 예. 되어야 뭐 더 도와줄 수 있다. 그거는 예. 허상이라고 교수님 생각합니다. 제가 유승민이라는 이름을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까 그 얘기를 그러나 적시하지 않았지만 뭐 제 이심전심이죠. 생각에는 윤 대통령이 지금처럼 가시게 되면 지지율이 오르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우려에서 말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이제 유승민 전 의원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나경원 전 원내대표, 지난번 저 전당대회에서 TK에선 가장 많은 표를 얻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무게감이 좀 일단 그 지난번 저희들 인터뷰에서도 아직 뭐 나온다 안 나온다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으셨는데요. 제가 저번 주에 잠깐 만났는데 예. 나오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아. 아직도 꿈을 접지 않았다. 예.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선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입을 해보면 당신과 민심에서 내가 어쨌든 여론조사를 해보면 제일 높게 나오니까 결국에는 나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대통령께서 관저로 불러가지고 좀 면접도 보시고 또 여러 가지로
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면 나경원 의원은 적극적으로 본인이 나오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더니 그 대통령이 불러서 그렇게 얘기해 저는 주면 현실성을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면 안 되긴 하는데. 장 소장님 뭐 이게 훌륭한 분들하고 바로바로 만나시니까 아주 부럽습니다. 노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얼굴로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 저출산 과제야말로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한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걸 그래도 그 대통령이 위원장이니까 실질적인 일은 부위원장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맡아서 아무런 성과도 지금 뭘 시간이 당으로도 그렇고 아무런 성과도 못 냈는데 그걸 그만두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본인은 아마도 그게 무슨 저 상근직이 아니니까 같이 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그건 모양새가 너무 빠지죠. 그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 하면서 국민의힘 당대표를 한다? 여당 대표를 한다? 그건 안 되는 것이니까 대통령의 뜻이 사실은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겼을 때는 아마도 당대표보다는 이쪽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본인이 그때 만약 당대표 생각이 있었으면 맡지 말았어야죠. 맡아놓고 그건 비상근이니까 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더구나 또 기후환경대사라는 것도 그것까지 또 한 번 맡으셨잖아요. 그런 면에서 모양이 빠지고 글쎄 이제 좀 실제는 안 그런데 나 의원 전 의원이 괜히 또 감성으로 좀 이미지가 앞에 있어요. 지난번 원내대표 하다가 그 빠로 사건 때문에 본인은 그게 대가 들은 게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한번 굳어진 이미지가 바꾸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괜히 그 좀 강성으로 낙인이 좀 이미지가 그 고착된 바람에 그런 것도 상당히 수도권 이른바 중도층 아니겠습니까? 중도층에 소구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제 당 대표로서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뭐 저도 윤 대통령이 2개나 줬잖아요. 예. 2개나 줬을 때는 그 정도면 나오지 뜻이 있다고 마세요. 이런 얘기라고 전 봐요. 그리고 본인이 받았다고 얘기하는 건 나오지 않겠다는 뜻이구나라고 저는 윤 대통령을 이해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나경원 전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떻게든 나오시려고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상황을 만들어서 나오시려고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 돌아다니시면서 지금 나름대로 선거운동 아닌 선거운동을 하신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문제는 윤 대통령의 고집을 못 꺾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줬으면 나오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나오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또 대학교 후배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이 무지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윤 대통령의 고집 생각을 꺾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또 사실상 안 하시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계속 하실 것 같긴 합니다. 뭐 그래도 열심히 하셔야죠. 뭐. 저는 그 김종욱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안철수도 아니고 나경원도 아니고 권성동도 아니고 이러면 누구예요? 유승민도 아니고 그러면 성이 안 차는 사람 중에 한 명이겠죠. 지금 안 그래도 그 얘기를 좀 넘어가 보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들이 몇몇 분은 지금 언급을 했는데 네. 공천 룰 뭐 노 교수님 계속 얘기하셨고 지금 그거 갖고 7대3, 8대2, 뭐 9대1, 10대0 다 나오는데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그 전 대표가 이제 이른바 바람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러니까 다 없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정치 신인이요? 예. 갑작스러운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 어려워 보이죠? 어려워 보여요. 예. 그냥 이준석 효과도 있었고 예. 또한 대통령이 뜻과 의지가 강해요. 나랑 호흡이 맞는 사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번에 당대표가 되어야 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새로운 다크호스가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당대표가 되는 깜짝 그런 등장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급하는 수준의 분들 중에서 당대표가 될 것 같은데 진짜 이게 어떤 정말 당원들의 성에 찰지 그건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전망도 쉽지 않고 뭐 기준도 뭐 나름대로 맞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요건 하나 더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이준석 전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요? 만약에 이준석 대표 거를 보고 당원에 가입한 책임 당원들이 한 20만 명 된다. 그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가 자 돌격 앞으로 하면은 그 이준석 대표의 뜻대로 누군가를 선택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 상당히 영향력이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만 그때보다 당원들이 한 30만 명, 25만 명이 더 늘어가지고 100만 명 정도의 책임 당원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새롭게 들어온 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책임 당원들도 내가 지지하는 이준석이 안 나가는데 아유 누구를 내가 뭐 적극적으로 내가 뭐 투표 내가 할 마음이 안 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서 이준석 대표의 영향력은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준석 대표는 특히 지금 좀 예전에 비해서 은인자중하고 있잖아요. 네, 네. 여러 가지 고려해서 막 그럴 겁니다. 근데 내년 뭐 3월에 만약 한다면 그때 뭐 은인자중 본인 스스로 은인자중을 풀고 막 뛰어나오겠다, 열심히 하겠다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영향력이 이렇게 특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뭐 우리가 SNS 이런 거 보고 하니까 막 영향이 큰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뭐 영향력을 끼치거나 그럴 수는 있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새로운 인물 얘기하지만 사실 지금 3월 말, 3월 초 이러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그렇죠. 그래서 예, 물리적으로도 쉽지 않은 얘기인 것 같고요.